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만한 국민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일예로 예전에 본인들 정권에 부담이 되는 인사를 수사할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잘 알고 있지만은 한동훈 검사 수사할 때 한동훈 검사 핸드폰 압수하겠다고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몸을 날려가지고 독직폭행으로 기소까지 될 정도로 열심히 핸드폰 압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검찰이 지금 이 화천대유건 관련해가지고 핵심 인사인 유동규라는 사람의 핸드폰은 압수수색하는데 뭐 타이밍도 놓치고 해가지고 창밖에 핸드폰을 던졌다지 않나. 그리고 핸드폰 실제로 압수해서 얼마나 열심히 분석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대형 비리 사건의 경우에는 자금 경로 추적 같은 것이나 압수수색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검찰에서 보면은 거의 무슨 돌림노래 부르듯이 타이밍 되는 한 명씩 꾸역꾸역 부르고 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제 특수수사에 정통한 우리 대선 후보에게 들은 바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더불어 가지고 신속한 수사가 최고로 중요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상당히 동조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 모든 미꾸라지가 다 빠져나간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즉시 검찰은 수사를 강화하고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 출범에 대해서 빨리 동의를 해야 됩니다. 특검 오늘 당장 저희가 처리한다 하더라도 특검이 실제로 사무실 차려가지고 수사에 나서기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보통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않고 특검을 통과시켜서 꼭 국민들이 이 결과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고 기대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도보 투쟁의 첫 번째 중간 기착지로 이렇게 여의도역 인근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이 여의도역 인근이라고 하면은 정말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역 인근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보다 근무 여건이 상당히 좋은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마저도 꿈꿀 수 없는 그런 고수익을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이렇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 여의도에서 금융상품 설계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11만 프로 이런 수익률을 가진 상품 개발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지방 권력, 정권과 결탁하고 지역의 토착 세력과 결탁한 그런 업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이 비리를 꼭 헤집어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사법질서, 그 법질서를 완벽하게 다시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계속 그 투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에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지금 예고한 대로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특검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투쟁하는 첫 단계로 당 대표인 제가 지금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이렇게 도보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그 문재인 정부가 수사나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 특검이라는 것을 관철시키지 않으면은 문재인 정부의 수사 행태로 봤을 때 실질적인 그 설계자에는 그 수사가 이르진 채로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자기가 무슨 앞으로 이런 비리를 근절할 대책을 만들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후한부치한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저희가 지난 총선 때 의석을 많이 잃어버리는 바람에
국회에서 저희가 사력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야당이 밖에서 이렇게 투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천대유건이라는 것, 이름부터 진짜 황당한 이런 부동산 특수목적 회사인데, 저는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이쯤 되면 아실 겁니다. 이 11만 프로가 넘는다는 수익 구조를 과연 부당한 권력의 개입 없이 또는 그 국가 권력의 남용 없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국가의 토지 수용권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돼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보면요, 성남 대장동 일대의 토지를 국가의 수용권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싸게 매입해가지고 그걸 소위 공공이라고 하는 곳은 1,800억 남짓한 굉장히 작은 약정 수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실제로 이 몇몇에게 몇천억씩의 이익으로 나눠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권력을 남용해서 과도한 토지 수용을 한 다음에 그에 따른 이익을 일부가 편취한 사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임과 더불어서 이것의 설계자가 누군지를 꼭 밝혀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성남시라는 곳은 주변에 경부고속도로 연변에 토지가 많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외곽 지역으로 수도권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개발 수요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느 지역이든지 토지만 개발하면은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재명 성남시정 시절에 굉장히 여기저기서 개발이 많았는데 이 개발들에서 화천대유 및 대장동과 비슷한 형식의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언론 취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명명된 화천대유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화천대유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도 아니다. 도대체 이렇게 큰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를 누가 설계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의 1번 플레이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1번 플레이어가 사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도 모른다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곧 있으면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과연 1번 플레이어가 어떤 역할을 했고 1번 플레이어 역할 없이 과연 이 모든 게 가능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야당으로서 여당과의 협치도 이야기하지만은 적어도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공정한 수사를 추진하고, 공정한 수사가 미진하면은 특검을 받고, 이런 것이 협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여당의 일부 양심 있는 이상민 의원 같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정치적인 이유로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내로남불 프레임에 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 사태 처음에 터졌을 때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고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강도의 수사가 진행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집권한 민주당이 지금 본인들이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가지고 이런 반구 이제 답도 없이 계속 뭉개기만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고 있는 그런 개구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가 이런 투쟁에 있어가지고 오늘이 도보 투쟁이 첫 공개지만은 앞으로 어디까지 저의 투쟁 강도를 높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국민들의 특검을 향한 분위기가 활발히 타오르기 전에 빨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리고 여당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천대유 관계자와 설계자 모두를 법 앞에 심판받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마포대교가 진짜
긴 다리인데요. 이 다리를 다 건너서 강북 지역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공덕역을 거쳐서 결국에는 서대문을 거쳐서 경복궁을 거쳐서 그 다음에 청와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도보로 투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제 건강도 이 특검이 들어서고 나라가 바로 서야지만이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그 다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 육신이 약간 고달프다 하더라도 이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진짜 건마의 지로라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꼭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우리 나머지 지도부는 뭐 하고 있냐고요? 다들 국회 내에서 지금 국감기간에 모든 상임위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방송에 나가 싸우시는 분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역할 하나하나를 다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꼭 특검을 관철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게 마포대교를 걷는 거 이렇게 걷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 온라인 상에서도 이 고국에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도 한 번 더 힘을 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특검을 꼭 관철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것과 동시에 또 주변에 이 화천대유 관련해가지고 특검을 꼭 민주당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그게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저와 당직자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정권 교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저희 도보 행진이 이제 공덕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참 이 과정에서 많은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마포 인근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 당은 이번에 이 화천대유 특검을 위해서라면은 우리 당의 얼마까지 구성원이었던 박상도 의원의 실질적인 탈당 및 사퇴까지도 진행될 만큼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허물에 대해 가지고 이상직 의원,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해 가지고 입도 뻥끗하지 않고 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본인들의 대선 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의혹이 집중되는 이 화천대유 관련 건에 대해서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금씩 양심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져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해온 결과가 지금의 부동산 대란이고 그리고 이런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아주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이 절대 부패한 자들을 잡으러 들어가는데 또다시 그들이 힘을 내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0석을 가졌다는 집단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180석이라는 그들의 권력이라는 것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 앞에서 얼마나 작고 약하고 명분 없는 것인지를 깨달게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공덕을 거쳐서 마포를 거쳐서 청와대까지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그들이 믿는 청와대 그리고 그것의 뒷배를 봐주기 위해서 180석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민주당 그 둘 사이에 국민의 힘으로 정말 어디에 힘이 있는지 어디에 더 강한 힘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마포의 방역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지지자분들, 당원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일은
이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더 결연한 의지로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주신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도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국감에서 열심히 투쟁 중인 의원들도 힘이 나가지고 꼭 특검을 받아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의혹 규명 진짜 시원하게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외치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이 부패한 문재인 정부에게 유일한 국민이 돌려줄 수 있는 답은 특검을 받아라밖에 없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럼 저는 행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이제 와서 사실 청와대가 저 뒤에 내려다 보이는 그 곳에까지 왔습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시국이라서 저희가 마음속으로는 울분을 토하고 끓어오르는 수많은 당원과 또 그리고 지지자들과 함께 하진 못하지만은 저는 오늘 저희가 걸어서 여기까지 국회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던 길 속에서 많은 시민들의 응원을 통해 가지고 화천대유 사건을 향한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초대형 단군 일의 소유의 부동산 비리 사건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망자적 자세로 엄중하게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이것이 야당발 게이트이고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은 저희는 떳떳합니다. 당장 특검을 통해 가지고 싸그리 수사하십시오. 근데 이 특검을 막아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입니까? 아마 본인들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잘못들이 특검에 의해서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부로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과 동지들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특검을 관철시킬 것을 당대표로서 또 요청하고 또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관과 결탁된 그런 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수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수천억의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설계 당시부터 많은 돈을 빼가기 위한 그런 설계가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이 설계자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인터뷰까지 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의 대통령 후보랍시고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 뻔뻔하고 염치 없는 1번 플레이어를 당장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오히려 특검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오늘 이 도보 행진을 시작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강하게 일어나서 저 뒤에 청와대에서 혼자 관망자적 자세를 취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에까지 들려서 조기에 민주당이 특검에 동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청와대 앞까지 이 도보 행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많이 걸었습니다. 많이 걸으면서 많은 국민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꼭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또 확인하면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모두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독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재의 길을 가는 것을 절대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국민의 힘으로 그것을 저지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군 이래 초유의 부동산 사건, 그리고 어떤 상식선에서도 수천만 원대의 돈을 넣어가지고 수천억 원의 돈을 빼가는 그런 기획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가능하다면은 뒷배를 봐주는 든든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을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을 누군가가 농단해서 싼 값의 토지를 걷어들이고 그것을 공공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관청의 행정 지원을 받으며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어떤 부도덕한 행정가의 배임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수익 중에 극히 일부만 공공이 가져가게 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배를 불린 데 사용하고 그 중에 또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법조 권력을 매수하고, 이 거대한 계획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 입으로 실토했습니다. 그 설계자가 지금 본인이 대통령 후보 임대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검찰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 거대한 사건의 설계자를 자임하는 인물이 다니고 있는데 수사의 칼끝은 그 방향을 전혀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에게 반기를 드는 또는 자신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소파 위로 몸을 날려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검찰이 이번에 화천대유건과 관련된 사람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늦는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이 창밖으로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핸드폰을 찾지 못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검찰의 태도라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자와 그리고 그 공조자들이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누구의 뒷배를 탔길래 이렇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수사까지 희화화시키는지 국민들이 길게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특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저는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고 나와 있는 분들의 양심을 하나하나씩 찔러서 지목하겠습니다. 제가 박용진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에게 특검에 찬성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줄기차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용진 후보가 본인은 더 강한 수사를 원하지만은 특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론에 답한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앞으로 박용진 후보에 대한 기대를 접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권의 대선 주자 중에서 유력 주자 중에 한 분이신 이낙연 후보께 앞으로 묻겠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본인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답해 주십시오. 국가가 잘못되고 있을 때 저는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민주당에도 이상민 의원 외에도 더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특검을 꼭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도보 투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이 특검을 향한 투쟁을 시작해 주십시오. 이 특검을 우리가 관철시켜내긴다면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지를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본인의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지를 이재명 후보가 곧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공언한 대로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 놓을 때까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